요즘에 청소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아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그러고 학교도 그러고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청소년 문제 때문에 아주 큰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나서고 국무총리도 나서지만 어떤 대안도 이 청소년 문제를 아직 이렇게 해결되지를 못하고 더 점점 어려워가고 있는데, 이것은 각 가정의 문제이지만 사회의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진공 청소기에 시작되어 있는데 흡입 타입입니다. 10가지 공격기를 시작되어 현대를 이용해서 3명이서 돌아가면서 턴을 건너갔습니다. 쓰러질 때 몸을 떨면서 그냥 기어 지렸어요. 코와 입에서 막 다른 거품이 그냥 나오고 숨소도 거칠게 쉬고. 지켜보던 친구들이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식이 없었다고 하면 하면 피부색이 창백하게 수화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창백하게 그런 상태고, 사지가 축 늘어내는 그런 상태. 엄마가 기도 많이 해줄게. 엄마 외롭지 않게 기도 많이 해줄게. 이게 다 끝났으면 좋겠고, 돌릴 수 있으면 부모님에서 다 돌리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은 1년 자살률이 하루에 43명, 그래서 15,000명 정도 자살하는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제1위인데,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현재까지 미군이 죽는 숫자보다 우리나라의 자살을 1년에 했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숫자보다 1년에 우리나라에 죽었던 숫자가, 자살에 죽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해 보는 청소년들이 31%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 청소년 경우에는 실제로 100명 중에 8명이 자살을 시도해 봤다, 그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의 폭력의 심각성은 대단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폭행이나 협박으로 46.8%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시달리고 있고, 갈취 16%, 왕따가 한 1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 폭력이 점점점 나이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학교 학생이 39.8%가 가장 많았는데, 요즘에는 폭력이 초등학교로 내려가고 있는데 35.4%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옆에 아이들이 폭력을 당하거나 그러게 되면 누가 말려주느냐, 그게 아니라 옛날에 비하면 모른 척하고 있다 하는 것이 62%입니다. 그전에는 많이 말려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말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폭력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충격, 이것을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트라우마, 그런데 이
폭력 장면이라든지 이런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고 그 아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우울증과 수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가져다 준다.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동경에 쓰신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경에도 와서 한번 세미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동경에 있는 여중 학생들이 지금 전철역 앞에서 명함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달라고.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 가운데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유초동부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모르세요? 우리나라도 전철역에서 여학생들이 명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정적으로 대단히 붕괴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존속 살해 사건인데 서울시에 따르면은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하면 53.7%입니다. 딸에게도 죽임을 당하는데 17%입니다. 배우자에게도 13%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한 10% 정도 이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노인의 학대는 2008년에 2,817건이 일어났는데 2010년에는 5,800건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106%가 증가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2년 만에 106%가 증가됐다면 앞으로 노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학교에도 역시 교권이 붕괴하고 있는데 2011년 1학기 한 학기 동안에 교사가 폭행을 30건 있었고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40명 그리고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36건 있었습니다. 교사에 대해서 폭언하고 욕설하는 경우가 1,010건 있었고 수업을 방해하는 일이 506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특별히 학생 인권 조례를 발표했는데 그 인권 조례의 전문 중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종교, 임신, 가족 상황, 성적 지표 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생이 임신을 하고 학교를 다녀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체벌, 전면 금지,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욕해도 괜찮다. 복장, 두말, 용모에는 개성을 실현할 자유가 있다. 어떤 머리를 하고 스타일을 하고 복장을 하고 다녀도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소지품 검사, 압수 금지, 교내외 집회 개최 보장, 종교 행사, 종교 행위 강요 금지. 이제는 미션 스쿨 같은 데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학생 인권 조례로 발표한 핵심 내용입니다. 자, 청소년에 대한 대처를 한다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학교 폭력 신고 전화를 117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 그전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신고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꿔지지 않습니다. 스쿨 폴리스 제도를 올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부터 폴리스 제도를, 스쿨 폴리스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전문 상담사 교사를 배치한다. 근데 올해도 전문 상담사를 증원을 했지만은 실제로 2005년도에 전문 상담사들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CCTV를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자. 그래서 2005년도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2012년도에 실제로 24시간 감시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통해서 아이들의 청소년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CCTV가 어디 갔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청소년 문제,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고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스쿨 폴리스 제도를 해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면, 교도소에 집어넣으면 애들이 2, 3년 살다가 나오면은 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걔들이 이제 나와서 사회에 어떤 아이들이 되느냐,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깍두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집단이 그런 집단을 이뤄나가면은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러나 유럽 지역이나 독일 지역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범죄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재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들을 잡아다가 넣는 그것이 가장 해결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주일학교 문제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주일학교는 200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040년부터 50년이 되면은 아이들은 50만으로 줄어들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는 13%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교육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교회 교육의 교사들의 리더십의 부족입니다. 교사들마저도 이제 교회를 많이 떠나가게 되니까 교회에 온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버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고등학교까지 아이들도 대학을 들어갈 때 90% 내지 95%가 교회를 그만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청년들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럼 5% 내지 10%가 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교사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왔던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야 되는가? 교육 전도사의 전문성 부족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학교만 막 들어가면 전도사님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전도사님들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누구를 찾아가느냐?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47.6%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담을 하러 교사나 전도사를 찾아가는 것은 2.2%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혀 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주일날도 오후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제는 예배가 많이 폐했습니다. 오후 예배, 수요일날 예배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교회가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어른 예배 한 장소에서 중고등부, 성가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 공간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갤럽이 20년 동안 한국에 있는 종교인들의 의식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의식조사를 했더니 기독교인들의 답변은 29%가 건강이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18%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4.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에 부모가 이렇게 신앙을 가장 뒤에 두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들은 목회하면서 어른 목회하기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각 기관들을 두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그걸 맡기는 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하나는 보상위주의 교육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것이 맞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의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옛날에 못 살 때는 교회에서 뭐 준다고 아이들이 뭐 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많이 왔지만, 지금은 교회에 어떤 걸 주면은 자기 집에 더 좋은 거 있으니까 다 버립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유치부 그 학부형이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사회는 웰빙 문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웰빙 음식을 주는데 왜 교회는 웰빙을 안 주냐? 뭐 사탕, 뭐 과자 이런 거 주지 말아라. 이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그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들 주지 말고 물만 먹여라.
물을 주면 그 웰빙 아니냐. 물만 먹이라는 얘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수평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사회 사는 무슨 소녀시대 이런 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뭐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 5일 근무제가 됐습니다만은 이 토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어떻게 사용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마치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 학원식으로 이거 운영이 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회에서 학원을 하는 분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고발을 당해요. 교회 안에서 영어 공부 가르치고 무슨 예술, 무슨 음악 같은 거 가르치는 건 좋지만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사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어떠냐? 착한 아이들이냐? 그게 아니라 교회 내에도 폭력이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애가 13.5%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13.5%가 느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애들이 피해자가 된 게 아니라 가해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조사해 보면은 가해자가 많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충동, 거부하는 충동이 22%로 나옵니다. 그러면 대처 방안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도 많은 대처 방안을 해보지만 뾰족한 수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마 교육을 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결산을 하는데 50%가 먹는 것, 놀이 이런 걸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제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초등학교를 가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서가 있지 않나. 중학교도 가면 교과서가 있는데 왜 교회는 교과서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는 150주제를 해서 1년에 50주제씩 3년간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업그레이드된 교과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 6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아이들이 성경을 300개를 외우게 됩니다. 암송을. 영어로 300개를 암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교사가 바꿔지든 교육자가 바꿔지든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과서 따라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150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선 15권의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금토 캠프를 했습니다. 금토 캠프가 뭔가 하면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가서 캠프를 하게 되는데 얘들을 데리고 가서 특별히 얘들이 인성교육이 굉장히 약해 있습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효교육이 아주 지금 바닥에 와 있습니다. 어디서 배울 데가 없습니다.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되니까 학교에서는 도덕 그리고 윤리 이걸 없애고 국영수에 치중하다 보니까 학교는 이걸 전부 없앴습니다. 그렇게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발표를 못 해드리는데 그러면 이 교육을 어디서 시켜야 되냐? 교회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금토 캠프가 되게 되면 애들을 데리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애들한테 기교육을 시킵니다. 부모에게 절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다 앉혀놓고 자녀들이 거기에 절을 합니다. 부모에게 세족식을 합니다. 애들만 지금까지 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앞에 앉혀놓고 발을 닦아줍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캠프에 줄거리를 해놨는데 다 울어버려요. 그러고서 그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걸 뭐 시간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 토요 세마학당을 합니다. 이 토요 세마학당은 지금까지는 우리 자녀들을 교사에게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네가 네 자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르쳐라. 그래서 너 자녀 너가 가르쳐라.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너 자녀 너가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봤습니다. 1년 전에 해봤더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는 염려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부모가 데리고 오는데 숫자가 점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거기에는 4살 먹은 아이부터 청년까지 있습니다. 부모가 같이 와서 하는데 얼마나 하기해야 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관을 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참관한 소감을 들어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 현장 방문이라든지 그리고 3대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 이것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빠글빠글합니다. 이번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안성 사랑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오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안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를 모르죠.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뭐 하는 거냐, 정말 대안이 없는데 그것 좀 달라. 그렇게 오셔서 이번에 세미나를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교회에서 했던 것을 그냥 내놓았던 일인데 이렇게 엄청난 반응을 보여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